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밸류 컴포짓의 임승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수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문구를 오늘 강연 주제로 잡은 이유는 먼저 저희 회사 밸류 컴포짓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다수라는 말이 대다수,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는 누군가는 소외되어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느 한 사람을 나타내는 뭐 기준이 여러 가지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다수가 아닌 그 소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창업을 해서 현재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사실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사실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체감 기술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와,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했고 삶이 정말 편리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께서는 나는 그렇게 크게 뭐 기술이 발전했는지 잘 못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과 이 시각장애인 간에 존재하는 굉장히 큰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터치스크린 기술에 대한 시각장애인 분들의 불편함, 그리고 진입 장벽을 부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2004년도와 2018년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04년부터 18년도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외관상 별다른 큰 변화는 없죠. 물론 세부 기능상은 분명히 발전되고 진보되었겠지만 사실상 커다란 혁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범용기기죠. 핸드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때는 이런 폴더폰을 썼었어요. 그래서 삼성 애니콜의 사진인데, 이 폴더폰에서 2019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갤럭시 폴드, 폴더블폰, 접는 핸드폰까지 나오는,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비해 일반 범용기기는 굉장히 큰 혁신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시각장애인분들의 전용 기기는 같은 시간 대비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용 전용 기기를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전용이라는 이유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은 또 매우 비싸고요. 게다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들의 기기는 여전히 크고 무겁고 휴대는 불편하죠. 게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홈 IoT 기기, 여러분 왜 가정 내 집 안에 요즘 웬만한 전자제품에는 거의 다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기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은행 ATM 기기나 티켓 매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치스크린이 거의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맥도날드 같은 이런 음식점을 가더라도 키오스크로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기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기기가 늘어나면 시각장애인분들의 불편함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각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시각장애인 전용 기기, 시각장애인 전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다수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범용 기술, 터치스크린 범용 기술을 그분들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연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뭐 일반인 전용, 시각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연결 기술로서 시각장애인용 진동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말 그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렇게 스마트폰, 대표적인 이 터치스크린 장착기기죠.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이 글자를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드래그했을 때 울리는 진동의 횟수와 진동의 주기를 통해서 현재 스마트폰에 어떠한 글자가 떠 있다라는 것을 진동 점자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각장애인분이 터치스크린 기기에 터치 모션을 입력함으로써
글자를 입력하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기술은 현재 대한민국 특허와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PCT 국제 특허도 출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진동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점자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대인 유아 대상, 즉 유치원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진동점자를 배울 수 있는 진동점자 교육용 컨텐츠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누군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배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당장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뭐 점자를 배울 필요성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자 체계에 대해서 익혀보고 어린 나이 때 배워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고요. 게다가 사실 점자라는 것이 꼭 시각장애인만의 언어 혹은 누군가만의 언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시각장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자를 미리 배워놓는 것은 제 입장에선 굉장히 뭐 제2외국어처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사실상 점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인데요. 저희 회사는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들이 특정 소수가 사용하지 못했던 범용 기기, 범용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연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분들이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아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결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사실 느끼는 체감 기술 다 다르고 사람마다 활용하는 기기 기술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는 현대 사회는 정보가 워낙 혼재되어 있고 개인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다양하게 내가 수집할 수 있느냐가 결국 그 개인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기술의 격차가 정보 불평등을 만들고, 정보 불평등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습득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부의 격차까지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연결 기술을 통해서 정보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나 질병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편리함을 우리 대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사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뭐 제가 어떻게 또 이 시각장애인 관련 진동점자를 개발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뭐 저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거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들을 느껴왔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이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나이대에 이런 것들,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미래 혹은 진로 선택에 더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실 학생이에요. 물론 뭐 당연히 외모만 봐서는 같은 중고등학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는 지금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데요. 저는 대학원생 과정 중에 아까 설명드린 밸류 컴포짓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보통 대학원생이 창업을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대학원 과정 중에 어떻게 창업을 했어? 라든가 창업할 건데 왜 굳이 대학원을 갔어?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간 케이스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생명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바이오 벤처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래서 바이오 벤처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 때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배운 전문적 지식만으로는 이걸로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 제 전문성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석사, 박사 때 연구를 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 과정 동안 배운 연구한 주제가 요거예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시면 전혀 모르시겠죠? 그죠? 약간 이 사진만 보면 약간 그물 같기도 하고 어망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근데 이게 몸 안에 심혈관, 여러분 심장 혈관에 이식하는 스텐트라는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뭐 동맥경화라든지 뭐 협심증이라든지 다양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막혀서 이 혈액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때 이 스텐트를 막힌 혈관에 넣어줘서 팽창을 시키면 다시 혈액이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님이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가자마자 받은 시술이 바로 이 스텐트 삽입 시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텐트라는 의료기기를 저는 연구를 했어요. 6년 동안, 석사 박사 6년 동안. 근데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걸 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쉽지 않냐면 또 의료기기는 아무래도 체내 이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식약 처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대학원생이 쉽게 뛰어들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6년 동안 연구를 한 게 처음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굳이 내가 그동안 6년 동안 연구한 거 가지고 그걸로만 내가 창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대학원 6년 동안에 비록 내가 연구한 거 가지고 창업은 못하지만 6년 동안 대학원 생활 동안 배운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대학원이라는 과정이 사실 뭐 새로운 더 많은 지식을 넣는다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기간이 대학원 기간인데 그럼 내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길렀으니까 이 기술 개발 역량을 다른 분야에 좀 써보면 어떨까?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야 상관없이 내가 이 능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보자. 근데 누군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터치스크린 기술에 대한 이 사용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동점자라는 아까 설명드린 기술을 개발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대학원생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대학원생을 떠올리면 주로 실험실이나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논문을 쓰거나 열심히 연구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제 주위의 대학원생들도 다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을 마치고 다 뭐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교육자가 되고 싶어하는 뭐 아니면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생이 창업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원 생활 해보고 대학원 때 창업을 해보니까 제 대학원 생활하고 사업가의 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대학원 동안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할 때 정말 많이 유용하게 썼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표로 보여드리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먼저 연구를 하잖아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연구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잘 글로 나타내는 과제 계획서라는 걸 써요. 근데 창업가 역시 내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검증이 되었고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파급 효과가 크고 잘 시장에서 고객들이 많이 사줄 것인가를 외부 투자자들한테 포장하는 홍보하는 글을 쓰거든요. 그게 바로 사업 계획서고. 그러니까 과제 계획서하고 사업 계획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대학원생 역시 아시다시피 대학원생은 특정 가설을 세워놓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고 사업가 역시 내 사업 아이템이 정말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줄 것인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생은 당연히 특정 기술이나 새로운 것을 연구 개발하고 사업가 역시 내가 만든 기술과 제품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학원생은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논문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발표를 하고 사업가 역시 뭐 사업 보고서를 쓰고 특허 출원해서 등록하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사업에 중요한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대학원생과 사업가의 생활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뭐 기술 기반 혁신형 창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그냥 말 그대로 특정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카페가 됐건 뭐 혹은 어떤 음식점이 됐건 이런 창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특별히 낮거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기술을 가지고 하는 창업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학원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제가 대학원생 활동을 창업을 했고, 대학원생 창업이 뭐 실제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뭐 꼭 창업이라기보다 보통 공부를 하러 가고 어떤 학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진로 선택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가시던 안 가시던, 혹은 대학교를 마치시고 대학원을 가시던 안 가시던, 뭔가 창업을 생각하실 때 대학원도 하나의 진로 선택, 창업을 위한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사실은 제가 아주 협소하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로 창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학원생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금 여러분 나이대나 혹은 이제 막 진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관을 가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제 인생에서는 제가 주인공이고, 그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도 다 조연이에요. 제가 주연이고.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다른 어떤 사람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만의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나만의 성공 기준, 그리고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스스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성공 기준이 뭐 남들이 보기에 크건 작건, 내가 스스로 어떤 성공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거기에 부합하면 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에 부합하면 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 나이 때 특히 뭐 다른 사람의 생각 혹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많이 휘둘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공 기준, 행복 기준에 부합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만든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더 성취감이라든지 행복감도 더 배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나만의 세계관에, 그리고 나만의 성공 기준, 행복 기준에 당연히 내 스스로가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겠지만, 사회에 나가셔서 다양한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어떤 다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행복 기준에도 부합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면 행복이 그 이상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각자 내 주변 사람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 행복을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한둘씩 해보다 보면, 어느새 한두 명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